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5분의 사례고요. 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유흥업을 하면서 불안, 초조, 긴장을 잘한다는 47세 여자입니다. 불안, 초조하고 몸이 긴장을 잘하고 근육 경련이 온다고 합니다. 혀가 부어오르고 선택장애도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날아다니는 모든 먼지가 보여서 산책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8년 정도 수면제와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고요. 유흥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유흥업이 이제 밤에 주로 아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유흥업을 하고 늦게 자더라도 항상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니까 뭐 아침 8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 일어나야죠. 근데 그 낮에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을 하던 안 하던 늘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10시도 되고요. 뭐 11시도 되고 12시도 됩니다. 단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햇빛만 차단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상 시간만 일정하게 하면은 벌써 내 몸만 회복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숙면 훈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잠은 나는 쉬려고 하고 내 몸이 자든지 안 자든지, 그래서 내가 안 자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든지 안 자든지 내 몸에 맡기잖아요. 기상하기만 하고. 그러면은 수면제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수면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수면제를 끊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식사도 내 몸만 회복 훈련 중에서 시간을 이제 기상 시간을 맞추니까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아침 이제 점심부터 시작되겠죠. 이분은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또 야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끼는 똑같은데요.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식 자체가 다이어트라는 거죠. 불규칙하면은요 더 먹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일정하게 식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만 해도요 벌써 증세 상당한 부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증세가. 그러면은 불안 완치 훈련, 선택장애 완치 훈련, 그리고 갱년기 완치 훈련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공부도 안 되고 체중 관리도 안 돼 괴롭다는 25세 여대생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네요. 공공장소에서는 남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역시 또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대개는 이제 카페를 이용하겠죠. 카페에서도 공부를 하려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다가 이걸 이제 생각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한 체중 관리가 안 돼서 우둔해진 것 같다. 겨울방학에 이제 곧 겨울방학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겨울방학에 알바는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다 이제 생각의 병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생각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이게 이제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남의 시선이 신경이 쓰인다는 게 내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딴 생각일까요? 공부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은 이렇게 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느냐? 원래 하려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게 하기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딴 생각이 문제다라고 하고 또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원래 하던 공부가 또 안 되는 거죠. 살이 찐 것은 관리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힘들어서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큰 원인이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무슨 식탐이 많아서 음식이 잘못돼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어서. 그럼 왜 힘드느냐? 몸이 힘든 건 그렇게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힘들어요? 생각 많은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뭐
하지는 않으면서 행동은 하나도 하는 게 없으면서 생각은 많으니까 그걸로 온갖 내 기를 갖다가 다 소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생각 과다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이죠. 네, 이것도 생각입니다. 겨울방학 알바를 지금은 이제 학생이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것도 또 생각이죠. 네. 그래서요, 해결 방법은 생각으로 뭐 닥터희한테도 어떤 생각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뭐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행동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 몸만 회복 훈련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요, 닥터가 얘기하는 훈련을 얘기 들어보세요. 네, 제가 생각 훈련, 요거 하나만 생각으로 하는 훈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네, 생각 훈련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행동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만 회복 훈련도 바로 행동 훈련이죠. 그 안에 생각 훈련이 들어가긴 해요. 예를 들면은 잠을 자지 않겠다. 네, 내 몸이 알아서 한다. 이건 이제 생각 훈련이긴 합니다. 내 몸을 회복 훈련한다면요, 당장 할 수 있는 훈련,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네, 지금 뭐 당장 공부를 갖다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제일 할 수 있는 게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네,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방학이 되면은 알바라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냥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아니라 알바를 하면 됩니다. 뭐 되는데 뭐 이게 잘 취직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찾아만 보면은요,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요.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현재 공부를 정말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 공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면은 전과 또는 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공부는 다 집어치고 일을 할 것인가? 네, 이거 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행동은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몸맘이 새해서 병이 잦다는 26세 여자입니다. 현재 등 통증, 위장장애, 불면, 기억력 저하, 불안, 우울, 환청, 환각, 손발 저림 등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몸이 쇠하고 뇌가 쇠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괴롭다고 합니다. 현재의 원인은 남친 문제, 회사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한의원에서 갔더니 몸 상태가 50대 수준이다. 이분은 이제 26세 여자죠. 또 무당한 태도가 모양이에요. 무당이 그랬답니다. 아픈 건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때도 그러니까 이전 얘기죠. 학업과 친구 문제로 여러 증세를 겪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학업을 한다, 친구를 만난다, 또 뭐 남친을 만난다, 또 회사를 다닌다. 다 뭐예요? 이게 다 삶이죠. 네, 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일하기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게 원인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과 몸 반응의 악순환이죠.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몸이 쇠했다, 뭐 내가 쇠했다. 한의원에서는 뭐 50대, 이 현재의 몸이 50대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무당은 아픈 건 평생 가져가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몸의 반응이 커져요. 몸의 반응이 커지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더 부정적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악순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악순환 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그거를 갖다가 질병에 갇힌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병만 하는 거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내 병이 뭐고 맨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질병에 갇힌 삶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그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갖다 내가 가두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질병에 갇힌 삶 완치 훈련, 극복 훈련이라고 제가 올려놨네요. 이걸 참고하셔서 먼저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 쉼 숙면 훈련, 둔감 훈련, 그리고 생각 줄이기 훈련을 합쳐서 2주에서 1개월 정도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일하기를 하세요. 이건 행동이죠.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거든요. 네, 어떤 일이든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뭐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주일에 며칠이든 일단 일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일 쉽게 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하면서 머리를 하는 건 일 쉽게 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그걸 쉽게 하는 게 일 쉽게 하기가 되는 거죠. 또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하세요. 네, 또 그러면 이제 관계를 쉽게 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해야지 머리로 하면은 병백해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꾸 세병이 생겨 건강을 염려한다는 52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체온이 낮고 결석이 자주 생긴다고 하네요. 결석은 이제 도류죠. 아마 이제 되게 제일 흔한 게 요로 결석. 그러니까 이제 이 콩팥, 뭐 요관 아니면 방광 여기에 오는 결석이거든요. 네, 아마 이걸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현재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갑상선암 진단으로 한쪽을 절제했고요. 5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것, 체온이 낮은 것은요. 체온을 잴 때 우리가 이제 피부 표면에 재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표면에서는요. 이게 참 편차가 심해요. 네, 어디 재는 부위에 따라서 진짜 온도는요. 사람의 진짜 온도, 우리가 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심부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린 애들은 어디서 측정을 해요? 그것을요? 네, 항문에서 측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귀 속에서, 사실 귀 속보다도 항문이 더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부정확한 게 이제 겨드랑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아마 피부의 체온이었을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하든지. 그런데 심부 체온은 정상일 거라는 거죠. 특히요, 과체중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과체중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체온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낮게 측정되는 거죠. 그건 개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결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로 결석인데요. 여러 가지 요로 결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원인이 체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봐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감량 다지기 훈련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시간도 좀 걸리고 감량 다지기 훈련을 나중에 하시면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문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시고 있다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되는 것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진단하는 거예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염증 수치가 있다고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치 가지고 이렇게 그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받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의 상당수가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어찌됐든요, 뭐 어떤 원인이든 사실은 훈련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름이 뭐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됐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됐든 그 수치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거의 비슷하니까 완치 훈련을 하세요. 네, 그러면 되시고요. 갑상선암은 이미 수술했으니까요. 그냥 완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암은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암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암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제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완치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설태가 심해. 설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혀의 백태를 얘기합니다. 10년간 안 해본 곳이 없다는 27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혀 전체가 설태로 덮여 있다고 하네요. 갈라짐도 있고 빨간 점도 있다. 혀도 두껍고 설모도 두껍다. 네, 설모라고, 설모라는 게 이제 혀의 털. 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이 건조하고 구취도 심하다.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겁나고 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혀 레이저 치료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혀는 이제 근육이 있고 점막이 있습니다. 그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점막이고요. 혀의 이제 위쪽에가 이제 주된 역할을 하죠. 아래쪽에도 점막이 있는데 주로 혈관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혀를 갖다 위로 올려보면은. 그래서 혀의 점막을 덮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두라고 합니다. 유두. 그래서 그걸 혀유두라고 하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고 우리가 이제 혀를 벌려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실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실유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요. 버섯유두, 잎새유두, 그리고 성광유두.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유두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유두가 대부분이고요. 실유두는 이제 보통 분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혀가 붓잖아요. 그게 이제 실유두의 색깔이 붉은 겁니다. 그 붉다는 건 이제 사실 혈액의 숫자죠. 혈액의 이제 색깔이죠. 그런데 이제 실유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탈락이 되거든요. 때같이. 그러면 거기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은 빨갛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이건 지극히 정상이죠. 네. 실유두 말고 나머지 세 가지는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유두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크기가 크고, 그리고 되게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혀 끝에 있는 게 이제 되게 그 버선 유두고요. 혀 가장자리에 있는 게 입새 유두고, 그 다음에 이제 혀의 안쪽에 실유두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점점이 빨간 점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바로 성곽 유두입니다. 이 세 개의 유두는요, 여기에 이제 미뢰 또는 맛봉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맛을 지각하는, 감각하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맛을 아는 그 부분이죠. 사례자가 말한 설모는 바로 이제 실유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한 1mm 정도 돼요. 한 요 정도? 1mm.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자라는 분들은요, 15mm, 그러니까 1.5cm, 그러니까 이만큼 되겠죠. 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암이 되거나 뭐 이것 때문에 아프거나 증세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단지 모양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그런 분도 있는데 뭐 왜 그러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네, 그냥 모양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길어지면요, 우리가 그걸 털혀, 네, 말 그대로죠. 털혀, 아니면 한자로 모상설, 그러니까 모상, 그러니까 털같이 생긴 설혀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례자가 설모가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유두가 뭐 한 1mm보다 좀 더 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까 15mm도 뭐 거의 이상이 아니라고, 그냥 모양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이분이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혀가 두껍다고 했는데, 혀가 두꺼운 건 이제 혀의 근육이 두껍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아무리 두꺼워봤자 정상입니다. 설태 또는 이제 혀의 백태는요, 혀의 실유두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라면은 그 끝이 하얘지거든요. 이제 때같이 이제 탈락하기 전입니다. 이게 좀 많은 게 설태 또는 이제 백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요, 그 자체로 모양의 문제지 그 자체가 증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백태가 있다고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몸이 허약하고 그러면 이제 백태가 더 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백태가 있다고 구강 건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강 건조가 백태를 일으키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백태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강 건조하고 지금 구취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완치하면 됩니다. 구강 건조, 구취증 완치 훈련. 제가 강의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거부터 치료하세요. 백태를 먼저 치료하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하시면은요, 어느 정도 백태가 해결이 됩니다. 설태가 해결이 되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백태의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 2리터 마시기. 두 번째, 커피, 차, 음료 덜 마시기. 이게 다 원인입니다. 술, 담배 안 하기. 이것도 원인이고요. 연식 대신 경식. 그러니까 연식이라는 게 이제 무른 음식 먹기입니다. 요새 음식이 전부 다 물러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살살 녹거든요. 뭐 패스트푸드의 대부분이 그냥 벌써 우물우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네, 뭐 죽도 무른 음식이고요. 또 뭐 빵 같은 것도 요새는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그냥 입에 넣으면 또 스르르 이렇게 녹습니다. 대개 다 무른 음식, 즉 연식입니다. 연식이 아닌 걸 갖다가 경식, 즉 딱딱한 음식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씹어 먹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 이것도 좀 더 쉽게 됩니다. 또 흰 밀가루 대신에 통밀, 이것도 조금 더 쉽게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자꾸 씹어 먹는 음식, 네, 뭐 채소도 쉽게 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채소를 갖다가 데치면은 좀 덜 씹게 되죠. 네, 되도록이면은 씹어 먹는 음식으로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경식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구강 관리를 하는 것. 이분도 뭐 10년 동안 뭘 했다 그랬으니까 계속 거기다 신경 쓰고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시 또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이분이 언급한 혀 레이저, 혀 레이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백태 제거기, 이렇게 이제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좀 신비하죠. 레이저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원인을 제거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혀의 구조라든지 뭐 실유도 이거의 구조를 갖다가 바꾼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체질을 바꾼다든지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해야 될 건 없으니까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